주유소만 가봐도 느껴져. 셀프 주유소에 차가 줄을 서 있어. 예전엔 그냥 들어가서 바로 넣었는데 요즘은 줄이 있어. 조금이라도 싼 데를 찾으려고 셀프로 몰리는 거야. 근데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야. 라면 한 박스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어. 배추 한 포기도 눈에 띄게 비싸졌어. 택배비도 올랐고 외식비도 올랐어. 그리고 요즘 뉴스 보면 쓰레기 봉투 사재기를 한대. 종량제 봉투를 한 사람당 2장씩만 판매한다는 마트도 있고 6개월치 살았다는 사람까지 등장했어.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 기름값 2,000원. 이건 시작이야. 4월에 진짜로 터지는 것들이 있어.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구조를 완벽하게 풀어줄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뭐가 더 터지는지, 정부가 뭘 하고 있고 그게 통하긴 하는 건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기름값 폭등의 원인은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이란 전쟁이 한 달. 상황은 진정되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있어.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배럴당 $100, $110 이 가격에 집중하거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WTI가 $102, 브렌트유가 $112까지 올랐어. 전쟁 직전 대비 45에서 53% 폭등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양이야. 가격이 비싸도 돈 주면 살 수 있잖아. 근데 돈을 줘도 물건이 없으면? 그게 지금 상황이야. 호르무즈가 막혀서 유조선이 물리적으로 기름을 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다른 데로 우회하면 되는 거 아냐? 맞아, 사우디가 그랬어. 호르무즈 대신 홍해 쪽으로 원유를 우회 수출했어. 그런데 3월 29일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떴어. 후티는 이란의 대리 세력이야. 호르무즈를 막고 우회로인 홍해까지 위협하는 거지. 만약 홍해까지 막히면 중동 원유를 아시아로 가져오려면 아프리카를 빙 돌아야 해. 운송기간이 2에서 3배로 늘어나. 정리하면 이래. 전쟁이 터졌다. 호르무즈가 막혔다. 기름이 물리적으로 안 온다. 심지어 우회로인 홍해마저 막힐 수 있다. 에너지 공급망 자체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도미노가 시작돼. 기름값이 오르면 그냥 주유비만 비싸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첫 번째 도미노, 물가. 기름이 비싸지면 트럭 운송비가 올라. 트럭 운송비가 오르면 마트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 채소, 과일, 생선, 라면, 음료수 전부 다. 식당 사장님도 재료비가 오르니까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이게 이미 시작됐어. 뉴스에서 밥상 물가 상승에 전쟁까지. 소비 위축 장기화 우려라는 기사가 자주 보이고 있어. 2월, 3월에는 전쟁 이후의 유가 급등이 아직 반영 안 됐어. 진짜 물가 쇼크는 3월 이후, 그러니까 지금부터야. 두 번째 도미노, 나프타. 이게 핵심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거든. 나프타라는 게 있어. 원유에서 뽑아내는 건데 이걸로 플라스틱을 만들고 비닐을 만들고 페인트를 만들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근간이야.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불러. 그런데 3월 19일 기준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갖고 있는 나프타 재고가 딱 보름치야. 15일분 한국화학산업협회가 직접 아무리 아껴도 4월 중순이면 재고가 소진될 수 있다고 했어. 보름치라는 건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야.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대형 석유화학 업체들이 나프타 분해시설 가동을 줄이기 시작했어. 에틸렌이라는 핵심 소재 생산이 위축되면서 그 충격이 뒤쪽으로 쭉 퍼지고 있어. 자동차, 건설, 조선, 가전, 바이오, 화장품까지. 조선업계에서는 선박 후판을 자를 때 쓰는 소재를 못 구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 정부가 3월 27일에 나프타 수출을 전면 제한했어. 국내에서 생산한 나프타 밖으로 못 내보내게 막은 거야. 비닐 원료가 나프타니까 벌어진 일이야. 봉투가 없어진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움직인 거지. 세 번째 도미노, 환율.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찍었어. 여러 이유가 겹쳐. 기름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기름값이 오르니 달러 수요가 폭증해. 거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 한국? 에너지 수입국이잖아. 유가 오르면 직격탄이지? 이러면서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나가는 거야.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환율이 1,6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가 직접 중동 문제가 조기 봉합되면 1,430에서 1,470원, 장기화되면 1,600원이라고 했거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또 올라. 기름값이 달러로 결제되니까 환율까지 오르면 원화 기준 기름값은 이중으로 뛰는 거야. 기름이 비싸지는데 달러까지 비싸지니까. 이게 물가를 또 밀어 올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지. 네 번째 도미노,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2.5%야. 원래 올해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해. 근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내려. 오히려 올려야 할 수도 있어. 4월 10일에 금통위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시장에서는 7연속 동결을 전망하고 있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거야. 물가가 튀는데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꼴이니까. 근데 금리를 안 내리면 경기가 더 식어. 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은 그대로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소비는 더 줄어. 기름값, 물가, 환율, 금리. 하나가 터지면 다 함께 터지고
그게 또 다음 걸 터뜨려.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건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야. 자, 그러면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카드를 꽤 많이 꺼냈어. 하나씩 보자. 카드 1 석유 최고 가격제. 3월 13일부터 시행됐어. 30년 만에 처음이야. 97년에 유가 자유화를 한 이후로 정부가 기름값에 직접 상한선을 건 건 처음이라는 거야. 1차 최고 가격이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이었어. 그런데 2주 만에 2차 가격이 나왔는데 210원씩 올랐어.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상한선을 정했는데 그 상한선 자체가 2주 만에 뛰어버린 거야.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야. 국제 유가가 50% 넘게 급등한 것에 비하면 국내 가격 상승은 그래도 억제된 편이야. 정유사 출고가에 천장을 씌웠으니까. 근데 한국은행도 경고했어. 최고 가격제가 길어지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부작용이 커진다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기름을 더 많이 쓰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정유사는 적자가 쌓이면서 공급을 줄이려 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품귀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건 단기 응급처치야. 효과가 있지만 한계가 명확해. 카드 이추경 26.2조 원. 어제, 그러니까 3월 31일에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했어. 규모가 26조 2천억 원이야. 이 중 10조 1천억 원이 고유가 대응에 들어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기본이고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줘. 기초수급자 기준으로 비수도권이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25조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충당한다고 했어.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거지. 이건 꽤 괜찮은 카드일 수 있어. 서민 부담을 직접 덜어주니까. 다만 지급 시기가 빨라야 4월 말, 늦으면 5월 초야. 지금 당장 고통받는 사람들한테는 시차가 있어. 거기다 근본적으로 기름이 안 들어오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 카드산 비축유 방출. 한국의 전략 비축유는 약 1억 배럴이야. 민간 비축분 9천만 배럴까지 합치면 약 1억 9천만 배럴. 원유 수입이 완전히 끊겨도 이론적으로 7개월은 버틸 수 있는 양이야. 3월 12일에 이미 IEA 국제공조로 2,246만 배럴을 방출했고 4에서 5월에는 비축유를 정유사에 공급하고 정유사가 대체 원유를 구해오면 돌려주는 막교환 방식도 시작해. 이건 실질적인 카드야. 물리적으로 기름이 없다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니까. 근데 1억 배럴이라는 게 한국 하루 석유 소비량이 약 260만 배럴이야. 비축유만 쓰면 71도 안 돼서 바닥나. 그러니까 7개월이라는 건 비축유만으로 버틴다는 뜻이 아니라 수입이 줄어든 만큼을 비축유로 보충한다는 의미야. 전쟁연이 3개월 안에 끝나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 근데 반년, 1년 가면 비축유도 한계가 와. 카드사 차량 오부제. 지금은 공공기관만 적용되고 있어. 근데 구윤철 부총리가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가면 민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어. 지금 브렌트유가 112에서 116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으니까 사실상 문턱에 와 있는 거야. 민간 오부제가 시행되면 체감이 확 달라져. 내 차를 매일 못 타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름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는 신호야. 카드 5 유류세이나 휘발유 유류세를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낮췄어. 5월 31일까지 한시적 조치야. 이것도 체감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는 기여해. 근데 국제 유가가 하루에도 몇 달러씩 오르는 상황에서 리터당 65원, 87원 이하로는 역부족이야. 밀려오는 파도를 종이컵으로 막는 느낌이야.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그래서 얼마나 걱정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눠볼게. 시나리오 하나, 3개월 안에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어. 합의 불발 시 초토화라고 압박도 하면서 동시에 며칠 안에 호르무즈의 유조선 20척이 추가로 지나갈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어. 이란산 원유 판매를 한 달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카드도 꺼냈고, 만약 4에서 5월 중에 어떤 형태로든 휴전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가는 빠르게 80달러대까지 내려올 수 있어.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하는 추정대로 0.3%포인트 정도 깎이겠지만 추경과 비축유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범위야. 나프타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석유화학 업계가 다시 가동을 시작하겠지. 이 시나리오라면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고 여름쯤 되면 숨통이 트여. 시나리오 둘, 6개월 이상 장기화된다. 문제는 이쪽이야.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봉쇄하고 이란이 지상전을 불사하겠다고 나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뉴스에서 홍해까지 막히면 유가 150달러라는 분석이 나왔어. 하는 보고서를 보면 고유가가 1년 이상 지속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져. 원래 올해 전망이 2.0%였거든. 거기서 최대 1.2%포인트가 깎인다는 거야. OECD도 이미 한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낮췄고 이건 아직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 숫자야. 나프타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면 공장이 서.
석유화학만 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연결된 자동차, 건설, 조선, 전자, 바이오, 화장품 전부 다 연쇄적으로 멈춰. 5주 뒤에 2차 충격이 온다는 업계 전망이 있었는데 그 5주가 바로 지금이야. 환율은 1,600원을 뚫을 수 있고 그러면 수출 기업의 원가 부담이 치솟아. 수출마저 타격받으면 한국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흔들려. 최악 중에 최악? 구윤철 부총리가 언급한 위기 3단계 수준이면 민간 차량 오부제 의무화. 그 너머에는 에너지 배급제라는 단어가 기다리고 있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아무도 말 못해. 현실적으로 보면 어떨까? 전쟁이 내일 끝날 것 같지는 않아. 트럼프도 이란도 지금 물러설 명분이 없거든. 하지만 양쪽 다 장기전의 경제적 부담을 알고 있어. 미국도 유가 급등이 자국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부담이야. 그래서 완전한 종전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의 관리된 긴장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나리오 A와 B의 중간 어딘가. 바로 끝나지도 않고 최악까지 가지도 않는. 근데 그 중간이라는 게 한국 경제에는 충분히 아픈 수준이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 요즘 뉴노멀이라는 말을 쉽게 써. 고유가가 뉴노멀이다. 고환율이 뉴노멀이다. 편한 말이야.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처럼 들리니까. 근데 노멀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바뀌는 거야? 2달 전까지 60달러대였던 기름값이 2달 만에 100달러를 넘었다고 해서 이게 새로운 정상이야? 그건 정상이 아니라 충격이지. 상황을 직시하는 거랑 상황에 먹히는 건 달라. 지금 필요한 건 공포에 휩쓸리는 게 아니야. 쓰레기 봉투를 사재기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거야. 이 도미노가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멈출 수 있는지. 비축유가 7개월치 있다는 건 사실이야. 추경 26조가 나온 것도 사실이야. 정부가 30년 만에 최고 가격제를 꺼낸 것도 사실이야. 상황이 심각한 것도 대응책이 있는 것도 둘 다 사실이야. 이 영상을 다 봤으면 적어도 왜는 아는 거야. 기름값이 왜 2,000원이 됐는지, 쓰레기 봉투가 왜 사라지는지, 환율이 왜 뛰는지, 정부가 왜 저런 카드를 꺼내는지. 4월 진짜 중요한 달이야. 뉴노멀이라고 체념하지 말고 눈은 뜨고 있어야 해. 매일매일 유익한 영상으로 투자의 방향이 되는 인사이트를 소개해줄게.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투자나침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